것인데 그 원인은 거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은 특히 이제 남성들이죠. 특히 남성들이 우리 사회를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관해서 정말 크게 반성하고 이거 국가 간의 비교에 의하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창피해지거든요. 예. 이건 이제 극복을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 제도의 정비일 것 같은데요. 네. 지난 97년 그때 이제 변호사님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뭐 그 당시의 상황과 함께 또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청소년 보호위원장이라고 그걸 또 맡아서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자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성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신상공개라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일부나마 자세한 인적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6개월 정도 이렇게 서울의 종로구에 사는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식이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성적 공개를 하는 것은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제도들도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게 인권 침해냐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걸 인권 침해라고 그냥 주장한 사람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정까지 받아내고 그랬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초창기였습니다. 신상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 전자발찌라든가 전자팔찌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당시부터 도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서 이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잘 아시다시피 뭐 나영의 사건, 용산 사건, 어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계속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법 제도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전자 발찌를 차용하게 하는 이런 제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더 복합적인 대책들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네. 어떤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인 사고,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 남자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조선 왕조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성인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냥 뭐 큰 소리를 치고 난리 칠 텐데 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 애들은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어린이 청소년들을 성인에 비해서 낮게 평가하는, 가볍게 평가하는 이런 성인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 그다음에 성인 중심적인 사고, 이것을 뜯어 고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노력들을 해야, 그래야 남성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어른이라고 해서 애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뭐 그런데 비단 뭐 어른 쪽에 대한 문제 못지않게 또 사회적으로 큰 걱정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부 학생들의 뭐 뒤풀이 행태가 참 큰 충격적인 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이처럼 폭력성을 더욱더 이제 띠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우선 이제 가해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폭력성이 결국 공격성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 아이들이 공격적이 되냐고 하는 것인데 그건 자기 가슴 속에, 이 내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느냐. 이 아이들 역시 그 무엇인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처가 화가 되고 앵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그레션,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엇이 과연 이날의 청소년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느냐 말이죠. 이거 우리는 이 기성세대가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획일적인 입시 교육. 나는 공부엔 재주가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난 공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왜 국어, 영어, 수학을 달달달 외우라고 하며 왜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봐서 이 아이는 공부하는데 재주가 없는 아이니까 성적이 나쁘면 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 나쁘다고 해서 구박하고 차별하고. 그 집안에서도 말이죠. 나쁜 성적표 가져오면 천하의 역적이야. 천하의 역적.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화가 나죠. 그럼 집을 추천하고 싶거나 집을 던지고 싶거나 다른 아이를 공격하고 싶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면 그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청소년들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킵니까? 왕 교수님에게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이렇게 방송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예. 근데 왜 어린이들에게는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획기적인 발상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보고 싶은 프로는 뭐냐라고 하였더니 아이들이 답을 하기를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요. 아, 좋은 얘기네요. 그렇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다면 당장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저요? 어떠셨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예.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말썽꾸러기였고요. 개구쟁이였고 그렇죠. 그런데요, 제 학력 같은 걸 쫙 보면요. 네. 겉으로 보면 아주 삐까뻔쩍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도 그 당시에는 1류, 2류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서울 제동국민학교 출신인데, 인류죠. 덕수, 해화, 제동, 교동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처럼 오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일치기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변호사님. 예. 아니 당일치기를 했는데 네. 사법고시에 수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법시험도 당일치기로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당일치기는 아니지만 당년치기거나 한 2, 3년 했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뭔가 일시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재주가 있거나 동시에 더 나아가서 무슨 이렇게 이 찍기 같은 거 잘하는 재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고 자신의 탤런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정말로